자, 여러분들 문제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러면 자, 제 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여기에 연두색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방금 기출문제 설치한 여기 파랑색 47의 기출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100%다 완성하지 못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파란색 프로그램을 다시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수험 번호만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이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고요. 아, 나는 다 풀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기출문제 통으로 드렸던 이 아이 파란색으로 단 아이를 다시 재설치를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실 수 있고요. 파란색 기출문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알려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음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입니다. 자, 2월 10날짜고요. 제품 매출처 블루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블루산업의 어음이었었는데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보성전자에 외상매입금 2,200만 원을 줄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야, 보성아, I'm sorry. 나는 돈이 없고 나도 블루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이 어음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갈 텨? 배서양도 완전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배서가 뭐예요? 어음 뒷면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 줄게. 그러니까 나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걸 배서 또는 이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요즘은 5만 원권 때문에 메리트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 만원권 다음으로는 10만 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압 수표를 발행했었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면 수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게에 가시면 뒷장에 이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다. 그죠? 5만원권이 있었을 시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서나 이서가 무슨 뜻이다? 나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다음에 양도 주는 것이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기 어음은요. 뭐가 중요해요? 지급기일, 다른 말로 만기일이라고 써놓으세요. 만기일. 자, 일단 날짜는 2월 10날이네요. 그러면 분개를 하자면 여러분 일단 나는 외상매입금 줄일게요. 어디전자? 보성전자. 2,200만 원이고요. 원칙대로 하자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회사가 비타민 에어죠. 우리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었으면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을 텐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 지급어음이라고 쓰지 못하고 나도 가지고 있던 어음 어디의 블루산업의 어음 2,200만 원을 이렇게 퉁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서 양도를 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돈이 없고 그죠? 상대방은 줘야 되고. 잠시만 요것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한 화면에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는 게 중요했냐면 블루입니다. 블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음은 내가 블루산업에서 받은 이 어음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보성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받을 어음 찍고 오른쪽 메뉴 상단에 보시면
기능모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관리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분기는 다 하셨죠? 저와 함께 일반 전표 2월 10. 일단 차변은 3번이고요. 외상매입금 보성전자 거 2,200만원 없애 주시고요. 자, 대변 받으러옴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입력해야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분류산업에 대한 어음은 우리 게 아니죠. 그래서 없애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받으러옴 근처를 찍었죠. 이게 외상매입금을 찍고 기능모음을 들어가면 외상매입금에 대한 메뉴가 뜨고요. 어음을 찍고 기능모음 들어가면요. 이렇게 관리 어음에 관련된 메뉴가 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누구 찍고 어음 찍고 기능 모음 관리. 그럼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나오죠.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제 거 화면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수정 가능하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할인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상에서 배서 3번 배서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하실 때 메시지 창에 아무것도 없으면 F2를 눌러보세요. 어음번호 찍고 F2 눌러보세요. 그럼 분명히 내가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시점에 입력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요거 클릭하시고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다 됐네. 대신 하얀 부분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급거래처.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지급거래처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저 어음을 어디에다가 넣어 줄 건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죠? 비타민 에어, 우리 회사는 비타민 에어인데 우리 손을 떠나서 이제 보성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급거래처는 맨 마지막에 F2 눌러서 저 어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지급거래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별표. 여러분들이 또 제 거 화면에 잘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열어놓고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하고 자 필기하시고 자 4번 거래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통장거래 내역이 나오면 아주 쉽죠. 일단 어느 변이 중요한 거냐면 찾으신 금액이라고 나와 있으면 보통 예금이 대변에서 나간 거고요. 맡기신 금액이라고 나와 있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거래입니다. 요렇게 일단 회계는 차변 아니면 대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50대 50이죠. 차변 해결했으니까 이제 대변 해결하러 갈게요. 자, 주식 발행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신주 발행 내역이다. 주식 대금에서 주식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그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저는요, 요거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3월 10날짜고요. 일단 차변은 나와 있죠. 얼마라고. 보통 예금 국민은행
자, 저는 원칙대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식 발행했으니까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공식은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죠. 여러분 왜 액면금액이냐면 이 액면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의 원가. 그 얘기는 액면 금액은 대한민국은 5,000원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상에서 5,000원으로 나오고요. 이 회사가 지금 8,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써놓으세요. 주가라고 써놓으세요. 아, 주식의 원가는 5,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8,000원이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면 5,000원짜리 주식 하나 팔고 나는 8,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공식에다가 잠깐 대입을 하면 차변에는 4,000주 곱하기 8,000원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48에 일단 32예요. 3,200만 원이 되고요. 차변은요. 대변은요. 4,000주 곱하기 주식의 원가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5,000원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4, 5, 20. 그래서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되죠.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 발행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주식 발행 비용을 절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저는 조금 슬림하게 가기 위해서 요거 썼던 것 좀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자본금은요, 2천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주식 발행 비용은 우리 영업과 상관없죠. 영업 외비용도 아니죠. 아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업과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 X.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했을 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이 부족하죠. 그럼 여기가 라스트예요. 부족하면 나는 2천만 원짜리 팔고 3,200 벌었죠. 그러면 주식해서 일단 얼마를 번 거예요? 1,200만 원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번 거죠. 일단 여기까지. 자, 라스트. 제가 퍼스트 라스트라고 쓰는 건 뭐냐 하면 부족한 부분, 부족한 변이 라스트예요. 자, 왜냐면 좀 저의 회계 처리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200만 원이죠.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주식 발행 비용 85만 원을 차감하고 입금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보통 예금에서 85만 원이 까졌단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 3,200에서 85만 원을 없애면 요렇게 3,200에서 85만 원을 없애면 3,115만 원이 나오겠죠. 요렇게. 그러면 저 수수료 비용을 어디서 뺄 거냐면 결론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빼란 얘기예요. 내가 주식해서 번 돈이 이제 1,200만 원이 아니라 1,115만 원이란 얘기죠.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잘 해라. 그래서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보통 예금을 저는 이렇게 2번 썼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감점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월 10분계는 요렇게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2도 한번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공부는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중요한 건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반대예요, 이번에는. 자본금이 3,200이라고 가정할게요. 대신 이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저랑 또 끝내는 거죠. 그죠? 가정. 그래서 이때는 반대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어디가 라스트일까요? 라스트라 하면 부족한 변을 제가 라스트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럼 얘는 반대예요.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나는 3,200만 원짜리 증서를 줬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나 돈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식해서 손해 본 거예요. 그거를 할인. 너 돈을 더 받았니? 초과해서 받았어?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너 주식하면서 할인해서 받았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아까처럼 뭐가 발생했다. 주식 발행 비용 85만 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는데 아니 죄송해요. 보통 예금이 85만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는 이렇게 뺐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뺐어요? 나는 주식해서 주식 발행 비용 85만 원을 빼야지. 그래야지 나의 순수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야죠. 왜 더할까요? 주식을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주식 할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자면 별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완전 중요합니다. 이론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주발비가 주식 발행 비용. 주발비는 주발 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가산입니까? 차감입니까? 그렇죠. 일부러 거꾸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에는 뭐 한다고? 가산한다. 별표. 별표. 주식해서 번 돈에서는 까고 주식해서 손해 본 거에는 당연히 또 손해까지 들어간 거죠. 주식을 해서 손해 본 주발비까지 합해서 가산한다. 와, 완전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3월 10일자로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력하실 때는요. 차변부터 입력하셔도 되고요. 대변부터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아까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다 했죠. 그 다음에 답지처럼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력하시다 보면 여기 거래처에 이렇게 엔터 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딸려오죠. 요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 코드로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딸려오는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네요. TAT 2급이라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까지 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 거래 내용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맡겼대. 맡겼단 얘기는 날짜 금액 잡아올게요. 4월 18일이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입니다. 어디 은행? 자, 국민은행으로요. 일단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4월 18일 날 당사가 보유주인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죽일 건데요. 날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요 금액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 2020년 12월 31일. 여러분 이거 4천만 원에 처분했다. 요걸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처분 가액이고요. 우리 장부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작년에 평가라는 걸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4,200만 원짜리가 5,200 됐으니까.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은 일단 5,200으로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없애 주시고요. 4,200에서 5,200을 빼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1,000만 원이 업됐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2020년 12월 31일 분계를 유추하면 매도 가능 증권 1,000만 원을 업시켰겠지. 요렇게. 매도 가능 증권 1,0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1,000만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에 안 가 있는 아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포는요. 미실현 손익을 기포에 모아 놓습니다. 이익 잉여금에 가면 법인세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기포는 미실현 손익으로서 법인세를 낼 수는 물론 1,000만 원에 내가 평가 이익이 있지만 실제 내가 손에 쥔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기포예요. 기포. 기타 포괄. 그럼 얘는 지금 기포라는 방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요 5,200만 원 지금 장부에서 없어졌죠. 그러면 이 대변에 있던 요 기포 있죠, 여러분들?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렇게. 아니, 엄마가 없어졌어. 그럼 딸린 식구, 이 아이도 같이 매각했으니까 없애 주셔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느 변이 라스트야? 차변이 라스트가 되겠죠. 마지막에 차변이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는데 여러분 처분은 실현이에요. 평가는요 미실현이거든요. 완전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매도는 조심하셔야 돼. 주식 팔 때 어떻게 한다? 처분하고 없애고 라스트 차변이면 처분 손실 대변이 라스트면 처분 이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입력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로. 자, 문제 참 좋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난이도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주기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가 된다?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대변, 매도. 자, 매도 178번 매도 가능 증권 5,200만원. 자, 요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